되는가요? 예. 예. 자, 우리가 지금 8권, 9권을 한 묶음으로 보고 8권, 9권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9권을 마저 다 읽게 됩니다. 나온 분량이 지난주에 좀 진도를 좀 나갔기 때문에 남은 분량이 오늘 충분히 9권을 끝낼 수 있는 분량을 남겨놓고 있죠. 그래서 이제 8권, 9권을 돌아보면 최선자 정체 혹은 왕도 정체의 타락 과정. 그래서 순서대로 명예 정체, 과도 정체, 민주 정체, 참주 정체. 게다가 국가에 일관된 국가와 폴리테이아에 일관된 국가와 개인의 유비 관계. 그래서 각각 명예 정체와 명예 정체를 닮은 인간, 명예 정체적 인간, 또 과도 정체와 과도 정체적 인간, 이런 식으로 민주 정체와 민주 정체적 인간. 그런데 8권까지 참주 정체만 논의를 했어요. 참주 정체적 인간은 이제 9권으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9권은 크게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서 9권 전반부가 8권에서 미처 하지 못한 참주 정체를 닮은 인간, 참주 정체적 인간에 대한 논의가 전반부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 세미나까지 읽은 대목입니다. 결국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문장, 참주 정체적 인간이 가장 비참한 인간이다. 이제 그것까지 우리가 읽었고요. 그리고 남은 9권의 후반부는 해돈의 즐거움에 대한 논의. 이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혼의 3분설, 혼을 세 부분으로 나눈 거, 거기에 각각 상응해서 즐거움을 얘기를 하고, 그런 즐거움들 가운데서 어떤 즐거움이 참된 즐거움인가. 그래서 이제 예상할 수가 있죠. 토 로기스티콘, 이성적인 부분, 지혜를 사랑하는 부분, 배움을 좋아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즐거움, 그 즐거움이 참된 즐거움이다. 그런 얘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부분은요, 지난 시간에 지난 세미나 이어서 역지원 쪽수로는 596쪽 거기서부터 읽을 텐데, 또 목소리 배역을 또 정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소크라테스를 지난 시간에 누가 했는가 이렇게 내가 보고 겹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오늘은 소크라테스를 김윤숙님이 읽으시고, 나란히 앉은 김은주님이 상대방을 읽으시고, 그리고 혹시 각주를 읽게 되면 그거는 허지연님이 읽으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 596쪽부터 읽으십니다. 그러니 그들은 괴로움들과 혼합된 즐거움들, 즉 참된 즐거움의 영상들이며 환영드린 것들과 함께 지내게 될 게 필연적이지 않은가? 이것들은 나란히 놓임으로써 그 색조를 띠게 되어 그 각각이 강렬해 보이게 되고, 어리석은 자들 안에 그것들에 대한 광적인 애정을 낳아 그것들을 두고 다투게 되네. 마치 헬렌의 환상이 트로이아인들의 진실에 대한 무지 탓으로 이들에 의해 싸움거리로 되었다고 스테시코로스가 말하고 있듯이 말세. 그게 그와 같은 것일 것은 다분히 필연적입니다. 그가 말했네. 예, 거기서 또 쉬는데 그 스테시코로스라는 시인에 대한 언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각주 29를 뭐 하나 때문에 각주에 담긴 뭐 하나 때문에 그런데 각주 29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스테시코로스는 기원전 6세기에 활동한 헬라스의 서정 시인이다. 그는 헬레네라는 시에서 처음에는 헬레네 때문에 트로이아 전쟁이 일어난 것이라 말하여 헬레네를 욕되게 했다 해서 눈이 멀게 되었으나, 나중에는 헬레네가 사실은 트로이아에 간 적이 없다고 하는 시를 지어서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시를 이른바 팔리노디아, 앞에서 읊은 시의 내용을 취소하는 시, 팔리노데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파이드로스 243a에서 b에
예, 이 각주를 읽은 건 이 팔리노디아 때문에 읽었는데, 그러니까 아주 독특하죠. 고대 그리스의 독특한 장르야. 이 팔리노디아가. 그 뒤에 나온 건 영어고요. 팔리노드는 팔리노디아의 영어 표현이고, 요게 이제 그 대표적으로 스테시코로스라는 시인의 헬레나와 관련된 시야. 그래서 한 번은 헬레나를 이렇게 읽었다가 눈이 멀게 됐는데, 다음번에는 눈이 멀 때 지은 시에 정반대로 시를 지었어. 앞에 시를 취소하고. 그랬더니 시력을 회복했다고. 그래서 그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는 팔리노디아라고 하는 그런 장르가 있어요. 요게 이제 플라톤의 파이드로스라는 대화편에도 나와. 그래서 한번 얘기한 거를 취소하는 작품, 한번 읊은 것을 취소하는 시. 매우 독특하잖아. 어? 근데 이제 이 스테시코로스의 그 대상은 뭐였냐면 헬레네를 읊은 시였었어요. 헬레네. 이 스테시코로스뿐이 아니에요. 몇몇 헬레네에 관련해서 읊은 시들이 몇몇 작가의 몇몇 시가 있어. 헬레네 송가 뭐 해서 헬레네를 칭송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헬레네 때문에 트로이아 전쟁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 파이드로스라는 대화편에 보면 팔리노디아가 실제로 나와요. 그래서 요 팔리노디아를 좀 알려고 요 각주를 읽었고요. 지금은 이제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즐거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그 스테시코로스라는 시인의 팔리노디아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떤가? 격정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와 같은 또 다른 것들이 생길 게 필연적이지 않는가? 헤아림과 지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명예욕으로 인한 시기심에 의해서나 경쟁심으로 인한 폭력에 의해서 또는 불만으로 인한 분노에 의해서 명예와 승리 그리고 분노의 충족을 추구함으로써 바로 그 부분이 그 목표를 달성토록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말일세. 그 부분의 경우에도 그런 일들이 생길 게 필연적입니다.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어떤가? 우리가 자신을 갖고 이렇게 말하도록 할까? 이를 탐하는 부분 및 이기기를 좋아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많은 욕구가 있는데 이것들이 지식과 이선적 추론을 따르고 이들 둘과 함께 즐거움들을 추구하게 될 때는 분별 있는 부분이 인도하는 즐거움들만을 취하거니와 그것들이 취하게 되는 즐거움들은 그것들이 진실한 것들로 취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 가장 진실한 것들이며 이는 그것들이 진실에 따르기 때문이요. 또한 이 즐거움들은 각각의 가장 좋은 것이 정녕 그것에 가장 특유한 것이기도 하다면 그것들 특유의 것들이기도 하다고 말일세. 내가 말했네. 그렇습니다. 실상 그게 가장 특유한 것입니다. 그가 말했네. 그러니까 그 혼의 세 부분이 있고 그 혼의 세 부분에 각각의 특유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 쉽사리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논지죠. 계속해서. 따라서 혼 전체가 지혜를 사랑하는 부분을 따르고 반목을 하지 않는다면 혼의 각 부분이 다른 모든 면에서도 제 일들을 할 수 있으며 올바를 수 있고 특히 각각이 자기의 즐거움들을 최선에 그리고 가능한 한에 가장 참된 즐거움들을 누릴 수 있을 것세. 물론입니다. 자, 그 혼의 세 부분이 있는데 그 세 부분 가운데 어느 부분이 혼 전체를 주도하는가. 그래서 지금 읽은 부분은 혼 전체를 지혜를 사랑하는 부분이 주도할 때 그렇다면 그때의 즐거움이 가장 참된 즐거움. 지난 시간에 제가 철학의 즐거움 책 제목으로 오랫동안 점 찍어놓은 그런데 못 내고 있는 그래서 혼의 세 부분에 상응한 즐거움이 있는데 지혜를 사랑하는 부분, 헤아리는 부분, 이성적인 부분이 혼 전체를 주도할 때의 즐거움, 지혜를 사랑하는 부분과 관련된 즐거움, 그것이 가장 참된 즐거움.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상응하는 즐거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 즐거움이 아니라 지혜를 사하는 부분과 관련된 즐거움, 그것이 혼 전체를 주도할 때의 즐거움, 그것이 최선의 가능한 한 가장 참된 즐거움. 즐거움이라고 다 같은 즐거움이 아니다. 이제 이 세미나에 참가하는 분들은 바로 그 가장 참된 즐거움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철학의 즐거움. 술자리의 그런데 즐거움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철학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 철학의 즐거움이라는 이 표현은 전혀 생각할 수 없고 철학의 괴로움이나 이런 것만 이제 떠오르겠지. 철학의 즐거움. 예.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들 중에 어느 것이 혼 전체를 지배하게 될 땐 그것은 저 자신의 즐거움을 찾아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로 하여금 맞지 않고 참되지도 않는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 것에. 그럴 것입니다. 그가 말했네. 그러니 철학, 지혜에 대한 사람 필로소피아, 철학과 이성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이런 일들을 빚지 않겠는가? 다분히 그럴 것입니다. 한데 법과 질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이야말로 이성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가? 그건 분명합니다. 애욕적이며 참주적인 욕구들이 이런 것들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로 밝혀지지 않았는가? 멀리 떨어져 있죠. 하지만 왕도적이고 절도 있는 욕구들은 가장 덜 멀겠고, 네, 그러면 참되고 고유한 즐거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게 될 사람이 참주이겠으나 가장 덜 떨어져 있게 될 사람은 왕도 정체의 군왕일 것이라 나는 생각하네. 그건 필연적입니다. 따라서 참주는 가장 즐겁지 못하게 살겠으나 왕도 정체의 군왕은 가장 즐겁게 살 것에. 내가 말했네. 그건 다분히 필연적입니다. 자네는 참주가 왕도 정체의 군왕보다도 얼마나 더 즐겁지 못하게 사는지 아는가? 내가 물었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알겠군요. 그가 말했네. 즐거움들에는 세 가지가 있어서 그 중에는 하나가 적출이고 나머지 둘은 서출인 것 같은데 참주는 서출들인 즐거움들의 저편으로 넘어가 있네. 그는 법과 이성에서 도망하여 노예적인 즐거움들의 경호대와 동거하는데 그가 어느 정도로 군왕만 못한지를 아마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말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네. 어떻게 말씀입니까? 그가 물었네. 참주는 과두 정체적 인간에서 세 번째쯤에서 떨어져 있다네. 이들의 중간에 민주 정체적 인간이 있었으니까 말일세. 네, 거기서 또 끊었습니다. 자, 이제 그 597쪽에 철학과 이성, 그리고 그 바로 이어지는 법과 질서. 그러니까 그 비슷한 표현을 썼잖아요. 철학과 이성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이런 일들을 빚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어서 법과 질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이야말로 이성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결국은 철학과 이성, 법과 질서가 같은 거예요. 이제 그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참주적 욕구죠. 참주적 욕구. 즐거움과 관련해서는 참주적 인간의 즐거움과 왕도 정체적 인간의 즐거움. 그건 뭐 참주적 인간의 즐거움에 비하면 왕도 정체적 인간의 즐거움이 훨씬 크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598쪽에 가운데 부분에 즐거움, 해돈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제 번역문의 표현은, 박정현 교수의 번역문의 표현은 그 중에 하나가 적출이고 나머지 둘은 서출이다. 이 적출 서출은 내가 한번 히라보로 뭔데 박정현 교수가 적출 서출로 번역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우리 연배 사람들은 적출 서출을 알아. 근데 이제 젊은 분들한테는 적출 서출이 그 낯선 표현일 수도 있어. 적출 서출은 어떻게 돼요? 아시는 표현? 그뭐
서자 정도로 서출을 예, 생각한다면 예. 네. 그래서 세 가지인데 하나는 적출이고 나머지 둘은 서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혼의 3분선을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상하는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지혜를 사랑하는 부분, 배움을 좋아하는 부분, 헤아리는 부분에 해당되는 즐거움, 여기 적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기계적인 부분, 욕구적인 부분에 상하는 즐거움은 서출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적출이고 둘은 서출이다. 근데 이제 히라오가 뭔데 적출 서출이라고 했는지는 나중에 찾아보겠지만 서로 적출 서출에 해당되는 표현을 썼더라도 나는 이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 적출 서출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여간 그 과거 우리 사회에서 이 적출 서출 문제로 너무 큰 아픔. 그게 이제 홍길동전이야. 아빌라 부르지 못해. 첩의 아들. 아이고 뭐 선택한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나는 서출이야. 그런데 조선 사회에서는 그건 뭐 일정 정도 이상 관직에 오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폐쇄되는 게 많지. 응? 더군다나 가족제도 안에서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율도국으로 갔다는 거 아니야? 근데 율도국이 그 허균이 홍길동전에서 상상력으로 한 건 줄 알았더니 실제로 있는 곳으로 간 것을 표현한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발굴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예전에 유구국이다. 그 유구국이 지금의 오키나와. 그 오키나와에서 뭔가 그 얼마 전에 오래 전에 뭐 이렇게 발굴을 해가지고 한반도에서 온 그걸 이제 그 실증을 했어. 한반도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그거 이제 홍길동전의 율도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도저히 인간답게 살 수가 없어. 서출이란. 그래서 이제 율도국이라는 데를 갔다는 거고 어쨌거나 즐거움의 세 가지가 있는데 혼의 세 부분에 상한 세 즐거움 중에 헤아리는 부분에 상하는 즐거움, 철학의 즐거움, 지혜 사랑의 즐거움, 요거는 적출이고 나머지 두 개 기계적인 부분, 욕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즐거움은 그건 서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예적 즐거움이라는 표현을 썼잖아. 노예적 즐거움. 요거는 이제 여러 번 나왔었어요. 엘레우테리아, 둘레이아, 자유인으로 살기, 노예로 살기. 그래서 이제 그 뒤로도 여러 철학자들이 이런 자유인과 노예라고 하는 그 구분, 이것을 사유의 발단으로 삼은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이어지죠. 그 인상적인 게 해겔 정신현상학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80년대에는 그 철학과의 석사 논문의 70~80%가 해겔 아니면 막스였었어. 막스를 하고 싶은데 막스의 유물론을 뒤집은 관념론이 해겔이거든. 그래서 한 학교에서도 2~3명이 해겔의 정신현상학에서의 주인과 노예 변증법, 그때는 또 그걸 줄여가지고 준호 변증법 그랬는데 80년대 무지개 많아. 석사 논문 제목으로 이 대학 저 대학 철학과에 그 당시 그 학생들의 그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이런 것에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그래서 그 주인과 노예 변증법이 주인과 노예 변증법이란 말을 쓰는 것은 일정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주인은 노예가 되고 노예가 주인이 된다. 그리고 이제 니체 같은 사람도 노예도덕, 주인도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 그래서 이 주인과 노예라는 거 하는 구별, 지금도 노예적 즐거움, 그러면 이제 주인다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노예적 즐거움. 그러니까 즐거움의 세 중에 하나만 주인다운 즐거움이고 나머지 둘은 노예적 즐거움이야. 그 얘기가 이제 나오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참주는 과두정체적 인간에서 세 번째쯤에 떨어져 있다네. 요건 이제
짧은 각주가 있어. 왜 세 번째 건가? 그 타락 과정을 생각하면 과두정체, 그 다음에 민주정체, 그리고 참주정체. 근데 이걸 세 번째 떨어져 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이제 짧은 각주가 있어. 첫 번째 것을 포함하여 세 번째다. 요 비슷한 게 10권에 한 번 더 나와. 10권에 우리가 그 누워 자는 침대가 있고 혹은 침상, 그 다음에 화가가 그린 침대가 있어. 근데 10권에 가면 화가가 그린 침대는 실제 하는 침대와 세 번째 떨어져 있다. 이런 말이 나와. 이거하고 셈법이 똑같은 거야. 그 세 번째는 그 실제 하는 침대까지 세에서 세 번째라는 것이야. 그 똑같은 셈법인데, 그래서 이제 이 역주본의 박정희 교수도 궁금해할까봐 세 번째 왜 세 번째지? 그래서 첫 번째 것을 포함하여 세 번째다 그 말 썼지. 이게 이제 아마 그 당시에 셈법인 것 같아요. 세 번째 떨어져 있다. 그 10권에서도 그 비슷한 편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에 세 번째는 과두정체적 인간, 중간에 민주정체적 인간, 그리고 참주정체적 인간. 그러니까 그 과두정체적 인간으로부터 세 번째 떨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자,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렇다면 앞에 말한 것이 참일 경우에 그는 진실과 관련해서 과두정체적 인간의 즐거움에서 세 번째인 즐거움의 영성과 함께 살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반면에 과두정체적 인간은 다시 왕도정체적 인간에서 세 번째이네. 만약에 우리가 최선자 정체적 인간과 왕도정체적 인간을 같은 것으로 본다면 말일세. 실상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참주는 참된 즐거움에서 수적으로 세 배만큼 떨어져 있네. 내가 말했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주적 즐거움의 영상은 길이의 수에 따른 평면 도형의 수일 것 같으니 내가 말했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 이해가 됩니까? 평면 도형의 수일 것 같아요. 그 길이 수에 따른 길이 세 번째. 그 수를 네. 평방수, 입방수 그렇게도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요. 평방수, 입방수. 지금 이제 참주정체적 인간은 과두정체적 인간으로부터 세 번째 떨어져 있다고 했어. 근데 즐거움은 마찬가지로 참주정체적 인간의 즐거움은 과두정체적 인간의 즐거움에 비하면 세 번째야. 그런데 그거를 참주는 참된 즐거움에서 수적으로는 세 배만큼 떨어져 있다. 그러면서 평면 도형의 수일 것 같아 이라는 말 썼어요. 제곱이란 뜻이 제곱. 3제곱. 그러니까 3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수인데 3제곱 그러면 평방수고 3세제곱 그러면 입방수야. 그러니까 만약에 3세제곱 그랬으면 입체 도형의 수일 것 같아 이렇게 표현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평면 도형의 수일 것 같아 그 말은 3배 떨어져 있는데 즐거움은 여기 3배 그래서 그걸 이제 3제곱이라고 보고 9배 차이가 나는 즐거움이다 그 말. 그러니까 과두적 참주 정치적 인간은 과두정체적 인간에 비하면 과두정체적 인간은 참주정체적 인간의 9배 큰 즐거움을 누리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그 왕도 정치적 인간이나 최선자 정치적 인간은 뭐 그 수가 굉장히 늘어나겠지. 그 이제 수가 그 뒤에 나올 텐데. 그래서 평면 도형의 수일 것 같으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제곱 그리고 세제곱에 따른 거리가 얼마나 먼지는 분명할 것이네. 적어도 산수를 밝은 사람에게는 분명하겠죠. 그러므로 만일에 누군가가 이를 거꾸로 돌려서 즐거움의 진리에 있어서 왕도 정체의 군왕이 참주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말하려 한다면 그 곱셈이 끝난 뒤에 군왕이 729배나 더 즐겁게 살되 참되는
참주는 같은 거리만큼 더 괴롭게 사는 걸 발견하게 될 것을. 스님께서는 즐거움 및 괴로움과 관련된 이 두 사람, 즉 올바른 사람과 올바르지 못한 사람의 차이에 대한 엄청난 계산을 거침없이 해내셨습니다. 그가 말했네. 자, 여기 이제 729배 이게 또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왜 729배인지. 그래서 또 이제 박지윤 교수가 그걸 또 조사를 해가지고 각주 32. 이제 내용은 뭐였냐면 왕도 정체적 인간이 참주 정체적 인간보다 729배 더 즐겁게 산다. 그러면 729란 숫자는 왜 나왔는가? 어? 이걸 이제 이해해야 되겠지. 그래서 각주 32를 읽어보십시오. 이런 수치와 관련시킨 언급은 농담 반, 진담 반의 성격을 갖는 것이겠는데 이 수치의 3법에는 다소 엉뚱한 데가 있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필로라오스 기원전 5세기는 729라는 수치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는데 이는 588A에서 시사되고 있듯 주야를 합친 1년의 수치, 즉 364 플러스 2분의 1 반나절은 729주야이고 729달은 약 60년, 우리로 치면 환갑인 셈이다. 최선자 정체 또는 왕도 정체와 과두 정체는 세 단계의 질적 차이가 있고 다시 과두 정체와 참주 정체 사이에도 세 단계의 질적 차이가 있다. 한데 729라는 수치가 3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에서 얻어진 것인지 아니면 9의 3승에서 얻어진 것인지는 명확하지가 않다. 그 피타고라스 학파니까 그 여러 사람으로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피타고라스 다음에 두 번째 제2인자가 필로라우스라는 인물이에요. 필로라우스. 제법 중요한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피타고라스 랭킹 1위 피타고라스 두 번째 인물이 필로라우스야. 그 필로라우스도 729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한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그 3배 떨어져 있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얻어진 수치가 729. 그런데 이제 그거를 과연 3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에서 얻어진 것인지 9의 세제곱에서 얻어진 것인지 그거는 이제 명확하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계산법으로 3배씩 떨어져 있다고 하는 그 계산법으로 나온 수치가 729인데 필로라우스는 그 729와 관련해서 1년이 729주야고 729달은 60년 우리로 치면 환갑이고 뭐 이런 그 의미 부여를 필로라우스가 하고 있다. 플라톤 대화편에 이렇게 그 알쏭달쏭한 수치가 나오는 것이 이제 여러 곳이 있어요. 그 나중에 플라톤이 죽고 나서 그 아카데미아를 누가 계승하느냐 할 때 플라톤의 제자들 중에 학문적으로 가장 뛰어난 건 단연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아카데미아 예지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예지, 뛰어난 지혜라고. 그랬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카데미아의 학통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아카데미아의 2대 총장이 되는 게 아니라 조카인 스페우시포스가 2대 총장이 돼요. 학통을 물려받아요. 그래서 어떤 책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학문적으로 뛰어난데 플라톤마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조카한테 물려주는 바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소아시아 지방으로 떠났다. 이건 수년이 소설 같은 이야기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스페우시포스가 학통을 물려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불만이 없었어. 네? 여기에는 상속, 재산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아카데미아 일대가 플라톤 아버지 소유의 땅이었어요. 장원. 거기에다가 이제 플라톤이 학교를 세운 거였고, 스페우시포스가 물려받는 거에 대해서 플라톤은 이제 평생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누이 동생의 아들, 아무 불만이 없었어. 다만
스페오시퍼스가 학종을 물려받은 뒤의 아카데미아의 학문 풍토 여기 이제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스페오시퍼스 등은 플라톤의 수학을 중시하는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서 더 지나쳤어. 그래서 심지어 이 어떤 경향까지 보이냐면 수신비주의라고 불리우는 경향이 있어요. 수신비주의. 지금 뭐 729라든가 알쏭달쏭한 이런 숫자 가지고 하는 거 이게 스페오시퍼스 이후로는 아주 첨예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 학문 경향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경험적 사고거든. 경험을 강조하는 사고거든. 이 경험적 사고와 수신비주의 이거는 극과 극이야. 이러한 학문 경향의 경향에 동의할 수 없어서 그래서 아카데미를 떠나는 거지. 자기가 물려받아야 되는데 가장 뛰어난 스페오시퍼스가 물려받아서 그거는 불만의 대상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스페오시퍼스가 아카데미아를 물려받은 이후로는 아카데미아에 플라톤이 수학을 강조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수신비주의는 아니었는데 스승인 플라톤을 따른다고 하면서 이게 수신비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동의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을 읽다 보면 앞에서도 이런 예가 있었고 여기서도 왕도 정체적 인간이 참주 정체적 인간보다 729배 더 즐겁다. 이제 이런 숫자. 10권에 가서도 또 그 복잡한 숫자가 나와요. 저번에 저 음악 얘기하면서도 숫자가 여러 번 나와가지고 우리 애를 먹였는데 여기서 좀 더 가면 이제 수신비주의가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우리도 뭐 한자식으로 죽을 사자고 같다 그래가지고 숫자 4. 서양도 그렇고 서양도 층수 이렇게 할 때 어떤 건물은 아예 13층 표시 안 하는 건물도 있다. 어디나 이제 그런 요소가 있는데 스페오시퍼스 당시의 아카데미아가 아주 저게 뚜렷하게 나타났던 거예요. 이런 숫자들이 플라톤을 읽다 보면 여러 군데 나와. 729는 또 이런 맥락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어쨌든 그 왕대 정체적 인간이나 최선자 정체적 인간에 비하면 참주 정체적 인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보잘것없는 즐거움을 갖고 사는 거고 왕도 정체적 인간은 참주 정체적 인간의 729배 더 즐겁다. 여러분들이 그 즐거움을 셋으로 나눌 때는 철학의 즐거움, 철학의 즐거움을 느끼면 여러분들은 무슨 이득을 사랑하는 즐거움, 재물을 사랑하는 즐거움 이런 즐거움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이 표현으로 따르면 729배 더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 또 계속해서 보십시오. 한데 실로 그것은 인간의 삶들에 대해 참되고 합당한 수위로도 하다네. 주야와 연월들이 그것들에 정령 합당할진대 말일세. 내가 말했네. 하지만 실은 그것들에 합당합니다.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훌륭하고 올바른 사람이 올바르지 못하고 못된 사람에 대해 즐거움에 의해서 그만큼이나 우세하다면 삶의 의젓함과 아름다움 및 훌륭함에 의해서도 엄청나리만큼 크게 우세하지 않겠는가? 물론 단연코 엄청나리만큼 우세할 것입니다. 그가 말했네. 조의 우리의 논의가 이에 이르렀으니 처음에 언급된 것들로 즉 그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들로 되돌아가도록 하세나 아마도 그때 말했던 것은 철저하게 올바르지 못한데도 올바른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게는 올바르지 못한 짓을 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것이었을 것세.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내가 말했네. 사실 그랬었죠. 예, 거기서 또 이 대목에서는 다시 지금 9권 후반부에서는 즐거움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그러다가 무엇과 연관시켰어요? 훌륭함, 올바름. 그러니까 즐거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올바른 사람이다. 훌륭하고 올바른 사람이야말로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자이다.
그래서 즐거움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올바름, 훌륭함을 다시 끌어들였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1관으로 돌아가는 거야. 제1관. 아유, 멀리 왔는데 우리가 1권 읽은 게 아주 까마득해. 3월달에 읽었어. 그 인상적인 표현. 트라시마코스가 목욕탕에서 일하는 사람이 물을 끼얹듯 귀에다가 말을 퍼붓고는 떠나려 할 이거 읽은 게 3월달이야. 그런데 하도 분량이 많아가지고 9권까지 왔으니까 놓치기가 쉬운데 논의의 출발점은 뭐였어요? 올바름과 올바르지 못함. 과연 올바른 사람이 삶이 더 좋은 삶이냐, 올바르지 못한 사람의 삶이 더 좋은 삶인가. 지금은 이제 직접적인 단초는 즐거움이었지만, 그래서 즐거움을 다시금 올바름과 훌륭함과 연관시켰어요. 정돈하면 그런 거야. 올바르고 훌륭한 사람의 즐거움이 참된 즐거움이다.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자의 즐거움은 729배 떨어져 있는 즐거움이야. 그런데 정체로 말하면 그게 참주 정체적 인간이고 참주 정체적 즐거움이지. 지금 여기 이제 표현,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들로 되돌아가도록 하세나. 되돌아가는 거야. 그 트라시마코스의 올바름에 대한 규정, 더 강한 자의 편익. 뭐가 올바름이냐? 더 강한 자의 편익. 이건 사실은 참주 정체적 인간에 가까운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올바르지 못한 짓을 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것,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게 트라시마코스야. 그런데 이제 즐거움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면 그 반대가 지금 이제 반대로 말해야 옳다는 거죠. 올바르고 훌륭한 사람이 즐거운 삶을 살도록 돼 있다는 거죠. 올바르지 못한 짓을 하고 훌륭하지 않은 삶은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놓고 보면, 아이, 이거는 그래야 한다, 당위고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에? 어쨌든 많이 가지고 있고, 큰 집에서 무엇을 해서 벌었는지 알 수 없어도, 그리고 본인이 즐겁다고 자부하고 사는데, 즐겁다고 매일 비싼 와인 마시면서. 근데 문제는 본인이 즐겁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이 플라톤이 말하는 건 그래야 한다, 당위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일단 플라톤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올바름, 훌륭함, 즐거움, 그것이 이제 묶여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이 각주에서요, 여기 주야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364 플러스 반나절 해서 729라는 숫자를 말한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1년 365일 밤낮 가리지 않고 즐거운 사람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일일, 그러니까 그 참주정체적 인간이 일일 즐거울 때 같은 시간에 저기 최선자의 정체적인 인간은 365일, 1년 365일 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즐거운 거고, 또 729배? 그 참주적인 인간이 참주정체적 사람이 1년 즐거울 때 평생. 네, 그렇죠. 평생 즐거운다는 말인 거죠. 그런 거죠. 어쨌든 729배 즐겁다고. 예.